여러분 안녕하세요. 렛츠고 스포츠타임 진행의 오예진입니다. 제가 오늘도 지금 시점에서 뜨거운 6가지 스포츠 이슈 준비해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먼저 첫 번째 골프에 관한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관련된 기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 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에 나섰습니다. 화천군은 25일 발표를 통해서 다가오는 3월부터 한안면 용암리 파크골프장과 산해면 사창리 파크골프장 두 곳에 야간 경기가 가능한 조명시설을 전격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보강을 넘어서서 화천군을 대한민국 파크골프의 성지로 공고히 하려는 최문순 군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행보로 풀이됩니다. 이번 조명 설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한안면 용암리 파크 골프장에는 15m 높이의 조명 타워 4대가 설치될 예정이고요. 산해면 사창리 파크 골프장에는 같은 높이의 조명 7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공사는 3월 착공에 들어가서 이르면 4월 중으로 마무리가 될 계획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화천군 내에서 야간에도 파크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공식 코스는 기존 거리리 산천어 파크골프장 제1구장을 포함해서 총 3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상반기 내에 야간 운영 시스템이 완비됨에 따라서 화천군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야간 파크골프 환경을 갖춘 지자체로 도약하게 될 전망입니다. 화천군은 이미 지난 2021년 11월 한안면 거리리에 위치한 산천어 파크골프장 제1구장에 조명시설을 설치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오전 6시라는 이른 새벽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도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워라밸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여름철 한낮의 무더위를 피해서 선선한 저녁 시간에 라운딩을 즐기려는 동호인들에게 야간 개장은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명 설치가 확대되는 용암리와 사창리 구장 역시 설치가 완료되면 이와 유사한 운영 시간을 적용해서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화천군이 이처럼 파크골프 인프라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파크골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핵심 콘텐츠이기 때문입니다. 파크골프는 일반 골프에 비해서 비용이 저렴하고 배우기가 쉬워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화천군은 북한 강변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해서 조성한 명품 구장들을 바탕으로 매년 대규모 전국 대회를 유치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외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야간 조명 설치는 숙박객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 경기를 마치고 돌아가던 관광객들이 야간 경기까지 즐기기 위해서 지역에 머물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 내 식당과 숙박업소의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이번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출근 전 새벽 시간이나 퇴근 후 저녁 시간 등 본인이 편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앞으로도 파크골프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체육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스포츠로 행복한 화천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럼 저 여기서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골퍼들의 지갑 사정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는 통계가 수치로 입증이 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골프소비자원이 19일 발표한 국내 골프장 KDP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중형 골프장의 팀당 KDP는 지난 20년 사이 78.9%라는 기록적인 상승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 당시에 팀당 평균 8만 1,800원 수준이었던 KDP는 올해 14만 6,300원까지 오르면서 골프 대중화라는 구호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가파른 오름세로 골프가 여전히 비싼 스포츠라는 인식을 공고히 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KDP 인상의 역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2004년 8만 원으로 고착화되었던 KDP는 2010년 10만 원 시대를 열었고요. 이어서 2014년에는 12만 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골프 인구가 급증하자 인상 속도는 더욱더 빨라졌는데요. 2023년 이후엔 사실상 15만 원이 표준 가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최근엔 강원도와 인천 지역의 일부 고급 골프장을 중심으로 팀당 16만 원을 요구하는 게 속속 등장하고 있어서 조만간 전 권역으로의 가격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골프장의 KDP 지용도를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18홀 이상의 전국 골프장 406개소 중 무려 75.4%에 달하는 306개소가 15만 원대의 KDP를 받고 있습니다. 14만 원대를 유지하는 곳은 64개소에 불과하고 이미 16만 원 이상을 받는 곳도 18개소나 된다고 합니다. 이를 전체 이용객 지출액으로 환산하면 작년 한 해 동안 골퍼들이 지불한 KDP 총액은 약 1조 7,800억 원에 달합니다. 골퍼 한 명당 연간 평균 32만 원 정도를 순수하게 KDP로만 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린피와 카트비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이 비용은 골프 입문자들에게 큰 진입장벽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서천범 한국골프소비자원 원장은 최근 국회 박정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골퍼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 카트와 캐디 이용 강제를 금지하고 이른바 4인 플레이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현금으로만 지불해야 했던 KDP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투명한 거래를 위해선 환영할 일이지만 서 원장은 카드 결제가 도입될 경우 골프장의 카드 수료 부담을 이유로 KDP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골프가 진정한 국민 스포츠로 거듭나기 위해선 불투명하고 가파르게 오르는 부대 비용의 현실화가 시급해 보이는데요. 캐디 선택제나 노캐디 라운딩의 확대 등 골퍼들이 자신의 형편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고물가 시대의 골프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년 전보다 80% 가까이 오른 KDP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조정이 될지, 이번 표준 약관 개정이 골프장 이용 문화에 어떤 변곡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이슈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골프 IT 브랜드 보이스 캐디가 거리 측정기를 넘어서 샤프트 시장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골퍼들의 비거리 정복에 나섰습니다. 보이스 캐디의 운영사인 VC는 2월 25일 미국의 고성능 골프 장비 브랜드인 뉴턴 골프와 국내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과학적인 설계가 집약된 프리미엄 샤프트 라인업을 국내 시장에 정식으로 선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업은 정밀 측정 데이터와 고성능 하드웨어가 만났다는 점에서 단순 유통계약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뉴턴 골프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고전 역학의 물리학적 원리를 설계 철학의 근간으로 삼는 브랜드입니다. 이들의 샤프트는 에너지 전달 효율을 극대화하는 독특한 구조 설계를 통해서 스윙 시 샤프트 전 구간에서 일관된 휘어짐과 반응을 유도하는 게 특징인데요. 이를 통해서 골퍼는 물리적으로 더 큰 힘을 공에 전달할 수가 있고 이는 곧 비거리 증가와 방향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미 미국 시장에서는 물리학이 설계한 샤프트라는 명성을 얻으면서 기술력을 입증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뉴턴 골프의 성능은 까다로운 미국 프로 무대에서 먼저 검증됐습니다. 켄 듀크나 크리스 디마르코를 비롯해서 전설적인 골퍼 콜린 몽고메리와 존 델리 등 PGA 챔피언스 투어의 베테랑 선수들이 뉴턴 샤프트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정교함과 비거리를 동시에 유지해야 되는 챔피언스 투어에서 샤프트 사용률 2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이 제품이 단순히 마케팅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필드 위에서 강력한 퍼포먼스를 발휘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보이스캐디가 뉴턴 골프를 파트너로 선택한 배경에는 이들이 추진 중인 비거리 업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동안 GPS 골프워치와 레이저 거리 측정기, 런치 모니터 등을 통해서 방대한 리얼 필드 데이터를 축적해온 보이스캐디는 이제 골퍼들에게 얼마나 남았는가를 알려주는 단계를 넘어서서 어떻게 더 멀리 보낼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보이스캐디의 정밀 분석 시스템으로 골퍼의 스윙 궤적과 데이터를 측정하고 그 데이터에 최적화된 뉴턴 샤프트를 매칭함으로써 실제적인 비거리 향상 솔루션을 완성한다는 전략입니다. 김준호 VC 대표는 이번 파트너십에 대해서 뉴턴 골프의 과학 기반 엔지니어링은 장비의 성능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진전을 가져왔다고 평가하며 보이스캐디가 쌓아온 브랜드 신뢰도와 한국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뉴턴 샤프트의 기술적 가치를 국내 골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뉴턴 골프 측 역시 보이스캐디의 혁신 정신과 방대한 데이터 인프라가 자사의 설계 철학과 높은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한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세 번째 이슈 살펴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럭셔리 자동차의 대명사죠. 메르세데스 벤츠가 한국 여자 골프의 가장 권위 있는 무대인 한국 여자 오픈의 새로운 동반자로 나섭니다. 대한골프협회는 2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와 역사적인 타이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골프 팬들에게 설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 코리아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과 대한골프협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서 대한민국 내셔널 타이틀 대회의 새로운 도약을 선포했습니다. 1987년 첫걸음을 뗀 한국 여자 오픈은 올해로 개최 4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를 맞이했는데요. 국내 여자 골프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수많은 스타 선수를 배출해온 명실상부한 메이저 대회로서 이번 벤츠와의 만남은 대회의 권위와 품격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대회는 메르세데스 벤츠 제40회 한국 여자 오픈 골프 선수권 대회라는 공식 명칭으로 치러지고요. 다가오는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화려한 샷 대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스폰서십 체결로 인해서 대회의 규모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상금 규모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합류와 함께 총 상금을 15억 원으로 인상하면서 국내 최고 수준의 대우를 갖추게 됐습니다. 또한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특전 역시 파격적인데요. 이번 대회 우승자는 메르세데스 벤츠 독일 본사가 공식 후원하는 LPGA 투어의 메이저 대회인 AIG 위민스 오픈 출전권을 거머쥐게 됩니다. 이는 국내 무대를 넘어서서 세계 무대를 꿈꾸는 유망주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마티아스 바이틀 대표는 벤츠가 지향하는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는 철학이 한국 여자 오픈이 가진 최고의 권위와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골프협회 강영모 회장 또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인 벤츠 코리아의 후원 덕분에 내셔널 타이틀인 한국 여자 오픈이 더 빛나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협회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유소년 골퍼들이 국내 무대를 거쳐 해외 메이저 무대로 진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더욱더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이슈 마무리하고요. 저희 다섯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의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의 마운드 운용 로드맵이 그 화려한 윤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사이판에서 기초 체력을 다진 대표팀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에서 2차 캠프를 통해 실전 감각을 정점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표팀의 여정은 매우 치밀합니다.
오키나와에서 KBO 리그 팀들과 6차례 연습 경기를 통해서 손발을 맞춘 뒤에 다가오는 28일 오사카로 건너가 NPB의 명문 구단인 한신 타이거즈와 오릭스 버팔로스를 상대로 최종 리허설을 갖습니다. 이후에 결전지인 도쿄 입성을 통해서 1라운드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야구 팬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누가 선발로 나서는가입니다. 1라운드에서 총 4경기를 치러야 되는 대표팀의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최근 오키나와 연습 경기에서 차례로 마운드에 오른 4명의 투수가 사실상 1라운드 선발 로테이션으로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이번 대표팀 마운드는 구성 과정에서 진통이 적지 않았습니다. 차세대 에이스 문동주와 국제대회 경험이 풍부한 원태인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며 류지연 감독의 시름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기회는 찾아왔고 남은 투수들이 연습 경기를 통해 완벽한 컨디션을 과시하며 우려를 확신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분 좋은 스타트를 끄는 건 소영준입니다. 지난 20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선 소영준은 이닝을 깔끔하게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대표팀 선발진의 첫 단추를 잘 끼웠습니다. 이어서 21일에는 대한민국 야구의 살아있는 전설 류현진이 등판했습니다. 무려 16년 만에 태극마크를 단 류현진은 친정팀인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노련한 완급 조절을 선보이며 2이닝 무실점 투구를 펼쳐서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격언을 증명했습니다. 22일 한화와의 2차전에 등판한 곽비는 최고 155km의 강속구를 앞세워서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단 24개의 공으로 2이닝을 잠재우면서 파이어볼러서의 위용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24일 기아 타이거즈전에 선발로 나선 잠수함 에이스 고영표는 실전 감각 점검에 주력했습니다. 비록 1회 헤럴드 카스트로에게 2점 홈런을 허용하며 실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3회까지 마운드를 책임지며 2.2이닝 동안 4개의 탈삼진을 속간했습니다. 홈런 한 방은 오히려 본선을 앞둔 좋은 예방주사가 된 겁니다. 현재까지의 흐름을 종합해볼 때 소영준, 류현진, 곽빈, 고영표로 이어지는 선발 4인방은 큰 변수가 없는 한 본선 1라운드 4경기를 책임질 독수리 자영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류지연 감독과 코칭 스태프는 이제 상대팀 타자들의 성향과 데이터에 기반한 상성을 고려해서 최적의 등판 순서를 정하는 정밀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WBC 특유의 투구수 제한 규정은 이번 대표팀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1라운드의 경우 선발 투수가 최대 65구까지만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선발이 내려간 뒤 긴 이닝을 책임져줄 두 번째 투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류지연 감독은 정우주, 손주영, 송승기, 김영규 등 멀티 이닝 소화가 가능한 자원들을 적재적소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26일 삼성과의 경기에선 선발 소영준에 이어서 특급 신인 정우주가 등판해 3이닝을 소화하며 실전 테스트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5번째 이슈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5 시즌 7년 만에 가을 야구 진출과 한국 시리즈 준우승이라는 찬란한 성과를 거둔 한화 이글스가 이제 2026 시즌 대권 도전이라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온나손 아카마 구장에서 만난 슈퍼소닉 이대영 스포티비 해설위원은 한화의 올 시즌을 한마디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야 될 시즌이라고 정의하며 화려한 타선과 재편된 마운드 사이의 균형을 핵심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이 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한화는 작년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팀 컬러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작년 한화의 돌풍을 이끈 주역은 단연 마운드였습니다. KBO 역대 최고의 외국인 투수로 평가받는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라는 가히 압도적인 원투펀치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먼저 폰세는 17승 252 탈삼진이라는 경이로운 성적으로 4관왕을 달성하면서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떠났고 16승을 거둔 와이스 역시 휴스턴 에스트로스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이휘연은 지난해에는 투수력의 공격력을 덮어줬다면 올해는 타격이 리그 최상위권이라며 타선의 폭발력에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올해 한화 타선의 면면은 화려함 그 자체입니다. FA 시장에 대여 강백호를 4년 10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에 영입하며 활용 점정을 찍었는데요. 여기에 김경문 감독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슈퍼루키 오재원이 1번 중견수로 가세하고 문현빈, 노시환, 요나단 페라자 그리고 강백호로 이어지는 중심 타선은 타팀 투수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휘연은 고졸 신인 오재원에 대해서 수비와 스피드가 검증된 자원이고 타격 메커니즘도 훌륭하다고 극찬하면서도 프로 무대의 높은 벽을 실력으로 증명해서 물음표를 지워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재영입된 페라자에 대해선 3월 타율 5할을 치던 폭발력에 성숙함까지 더해졌다면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느낌표가 가득한 타선과 달리 마운드에는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메이저리그로 떠난 폰세와 와이스의 빈자리를 채울 윌킬 에르난데스와 오웬 화이트, 그리고 아시아 쿼터 왕앤청이 얼마나 빠르게 리그에 적응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또한 오른쪽 어깨 염증으로 재활 중인 영건 문동주의 건강한 복귀가 절실한데요. 이휘연은 류현진이라는 확실한 계산이 서는 상수가 있고 엄상백도 지난 시즌보다 나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면을 짚으면서도 한승혁의 이탈로 공백이 생긴 필승조와 지난 시즌 막판 체력 저하를 보였던 마무리 김서현의 뒷문 단속을 한화의 최대 승부처로 꼽았습니다. 특히 이휘연이 주목한 다크호스는 1군 데뷔전인 박재규입니다. 팀 내부에서 구위가 급격히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는 박재규와 한층 발전한 이민우가 허리 진영에서 얼마나 버텨주냐에 따라서 한화의 최종 순위가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2026년에 한화 이글스는 천재 타자 강백호의 부활과 신인 오재원의 연착륙, 그리고 재편된 투수진의 안정감이라는 세 가지 퍼즐을 맞추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영 위원은 마지막으로 한화의 라인업은 이제 어느 팀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작년 준우승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한화가 과연 마운드의 물음표를 화력의 느낌표로 바꿀 수 있을지 팬들의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유익한 콘텐츠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